이 결제를 승인한 적이 없는데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 쿠팡에서 물건 주문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2025년 11월 우리나라 최대 쇼핑몰 쿠팡에서 역대급 해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털렸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해커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설마 나까지야? 하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쿠팡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신 분이라면 모두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보로 보이스피싱범들이 여러분 집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명의로 누군가 소액 결제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해커 피해를 100% 막고 더불어 다음부터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쿠팡 해킹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부터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그날부터 이미 해커들은 쿠팡 서버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쿠팡은 이 사실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알아챘습니다. 11월 18일 고객 한 분이 제 정보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라고 민원을 넣으면서 비로소 해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커들은 로그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액세스 토큰이라는 보안 허점을 이용해서 마치 정당한 사용자처럼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은행 금고 열쇠 없이 금고 안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그렇게 무려 3,370만 명의 정보를 빼갔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해외 서버를 거쳐서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범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범죄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다크웹이라는 범죄자들의 인터넷 시장에서 여러분의 정보가 거래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까요? 여러분이 쿠팡에 가입할 때 입력했던 모든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이름입니다. 본명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둘째,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걸로 스팸 메일은 물론이고 피싱 이메일이 쏟아질 겁니다. 셋째, 배송지 정보입니다. 여기에 집 주소, 전화번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털렸다는 겁니다. 아파트나 빌라 사시는 분들,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그 번호 말입니다. 도둑이 여러분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일부 주문 내역도 유출됐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언제 샀는지까지 해커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자주 산다면 건강이 안 좋구나, 비싼 물건을 산다면 돈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안전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미 털린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2차 피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해킹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건 2차 피해입니다. 정보가 유출된 건 이미 일어난 일이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이용한 범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입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훨씬 정교한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홍길동 고객님, 쿠팡 해킹 피해 보상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나 문자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정확히 부르니까 믿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 절차로 카드 번호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유도합니다. 이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스미싱 문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쿠팡입니다. 해킹 피해 환불을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문자 받으신 분 이미 계실 겁니다. 그 링크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립니다. 그럼 해커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확인이 필요하다면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 쿠팡 고객센터는 1577-7011이니까 꼭 연락해 보세요. 실제로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는 스와핑이라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해커가 여러분 전화번호로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은행에서 보내는 본인 인증 문자를 해커가 가로챕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KT 사건에서는 실제로 220명이 소액 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총 1억 4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스마트폰 소액 결제 한도를 풀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긁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명의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그걸 다시 팔아서 현금화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물리적 범죄입니다. 집 주소를 아니까 직접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해서 문 앞까지 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쿠팡 배송 왔습니다 하고 현관문 두드리는 사기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시니어층이 2차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문자 링크를 쉽게 클릭하고 전화 사기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스마트폰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영상 일시 정지하면서 하나씩 해보세요. 첫 번째는 화면 잠금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주우면 누구나 열어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가 되겠습니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 앱을 엽니다. 화면에 톱니바퀴 바퀴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그걸 누르세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메뉴를 찾습니다. 삼성폰이라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화면 잠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패턴, 핀, 비밀번호, 지문, 얼굴 인식 등등.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핀과 지문을 함께 쓰는 겁니다. 핀은 숫자 비밀번호입니다. 4자리에서 6자리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쉬운 번호를 피하는 겁니다. 0, 1234, 1111 이런 번호는 절대 안 됩니다. 생일도 피하세요. 범죄자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번호들입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의미 있는 날짜를 변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생일이 5월 23일이라면 523이 아니라 2305로 바꾸거나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 6634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본인만 기억할 수 있는 규칙을 하나 만드세요. 지문은 설정하기 쉽습니다. 화면 안내대로 손가락을 여러 번 찍으면 됩니다.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 모두 등록해 두시면 편합니다. 한 손가락이 안 될 때 다른 손가락으로 열 수 있으니까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간단합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를 누르세요. 얼굴 인식과 숫자 암호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쉬운 번호는 피하셔야 합니다. 화면 잠금을 설정하셨다면 자동 잠금 시간도 줄이세요. 30초나 1분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잠깐 내려놓았다가 누가 가져가더라도 금방 잠기니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 메시지 보안입니다. 스미싱의 90%가 문자로 들어옵니다. 문자 앱 설정만 바꿔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본 메시지 앱을 여세요. 오른쪽 위에 점 3개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추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웹 링크 미리 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꺼야 합니다. 5% 바꾸세요. 웹 링크 미리 보기가 켜져 있으면 문자에 링크가 오는 순간 자동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악성 링크라면 그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꼭 꺼두세요. 링크 열기 허용도 5% 바꾸세요. 문자 안에 링크를 실수로 눌러도 열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전이 훨씬 중요합니다. 삼성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은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정에서 찾아서 켜두세요.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걸러줍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앱도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SKT는 T-스팸 필터, KT는 스팸 차단 114, LG는 후 앱이 있습니다. 무료니까 꼭 깔아두세요. 중요한 원칙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는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특히 배송 확인, 환불 안내, 청첩장, 부고 이런 내용이면 100% 스미싱입니다. 택배회사는 링크를 안 보냅니다. 전화번호만 보내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출처 모를 앱 설치를 막는 겁니다. 해커들이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설정에서 보안 메뉴로 들어가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허용으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차단으로 바꾸세요. 앱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설치해야 합니다. 문자로 온 링크 눌러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따로 설치 파일 다운받는 것도 위험합니다. 플레이 스토어가 유일하게 안전한 경로입니다. 삼성폰 사용자라면 크녹스라는 강력한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에서 크녹스를 검색해 보세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는 기능을 켜두시면 악성 앱이 설치되려 할 때 자동으로 막아줍니다. 이미 설치된 앱도 점검해야 합니다. 설정에서 앱 관리로 들어가세요. 설치된 앱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나지 않는 앱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청소 도구, 최적화 앱 이런 이름으로 위장한 악성 앱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앱이 있다면 인터넷에 앱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앱 악성 코드라고 검색하면 정보가 나옵니다.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삭제하세요. 앱 항목 눌러서 제거 또는 삭제를 누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수집하는 정보를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의 위치, 사진, 연락처 같은 정보가 앱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 정보입니다. 설정에서 위치 메뉴로 들어가세요. 앱 권한을 눌러보면 어떤 앱이 위치 정보를 쓰고 있는지 나옵니다. 지도 앱이나 날씨 앱은 필요하지만 게임이나 손전 등 앱이 위치를 요구한다면 이상한 겁니다. 각 앱마다 권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안함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앱을 닫으면 위치 추적이 멈춥니다. 사진 촬영할 때 위치 태그도 꺼야 합니다. 카메라 앱 설정에서 GPS 태그 저장 또는 위치 정보 저장을 5% 바꾸세요. 사진의 집 위치가 기록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광고 추적도 차단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설정에서 구글을 찾아서 광고로 들어가세요. 광고 아이디 초기화를 누르고 광고 맞춤 설정 선택 해제도 켜두세요. 그러면 앱들이 여러분 행동을 추적해서 광고 보여주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 보호도 중요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사용하는 클립보드에 비밀번호나 계좌번호가 남아있으면 다른 앱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삼성원 UI는 클립보드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켜두시면 민감한 정보를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도 쓰지 않을 때는 꺼두세요. 켜놓으면 주변 기기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 패널 열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아이콘 눌러서 끄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귀찮다고 미루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면 업데이트로 막아줍니다. 업데이트 안 하면 해커들이 그 구멍으로 침투합니다. 은행 금고에 구멍 난 걸 알면서도 안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정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찾아보세요. 자동 다운로드 옵션이 있으면 켜두세요. 와이파이 연결됐을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다운받습니다.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무시하지 마시고 꼭 설치하세요. 나중에를 계속 누르면 보안 구멍이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설치하는데 10분 정도 걸리니 저녁에 충전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한 달에 한 번 보안 패치가 나옵니다.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 들어가시면 보안 패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3개월 이상 지났다면 업데이트가 밀려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업데이트 하세요. 구형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그럴 땐 보안상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된 폰이라면 해킹에 너무 취약합니다. 이제부터는 쿠팡 앱에서 반드시 변경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쿠팡 비밀번호를 당장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쿠팡 앱을 여세요. 오른쪽 아래 마이 쿠팡을 누르세요. 위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계정 관리 또는 회원 정보 수정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세요.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현재 비밀번호 입력하고 새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사이트와 다른 비밀번호를 쓰는 겁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쓰면 하나 뚫리면 다 뚫립니다. 좋은 비밀번호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8자리 이상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내 손자 이름은 민준을 비밀번호로 만든다면 영어로 손자 민준 느낌표의 14 이런 식입니다. 본인만 기억할 수 있는 문장을 영어와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자주 쓰는 사이트는 다 바꾸세요. 네이버, 카카오, 은행 앱, 통신사 앱 모두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시간 좀 걸리지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비밀번호 적어 두시는 분들 계실 텐데 수첩에 적으면 안 됩니다. 수첩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는 것도 위험합니다. 해커가 스마트폰 뚫으면 그것도 다 봅니다. 제일 좋은 건 머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규칙을 만들어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이름 첫 글자와 내 규칙 그리고 숫자 이런 식으로요. 쿠팡이면 C로 시작, 네이버면 N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밀번호 바꿨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2단계 인증을 켜야 완벽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밀번호 입력하고 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쿠팡 앱에서 설정 들어가시면 보안 설정이나 2단계 인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켜두시면 로그인할 때 문자로 인증번호가 옵니다. 그 번호를 입력해야 로그인이 됩니다. 해커가 비밀번호를 알아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는 모릅니다. 그래서 2단계 인증이 있으면 해킹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꼭 켜두세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은 중요한 계정도 모두 2단계 인증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설정 메뉴에서 보안 찾으면 있습니다. 한번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작동하니까 나중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은행 앱은 대부분 자동으로 2단계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OTP 인증, 보안카드, 추가 인증 이런 기능이 다 2단계 인증입니다.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설정을 해도 범죄자들은 계속 시도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중요한 전화라면 메시지를 남길 겁니다. 요즘은 스팸 전화가 화면에 스팸 위험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런 전화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둘째, 전화로 개인 정보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은행, 경찰, 검찰, 쿠팡 어디든 전화로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100% 사기입니다. 바로 끊으세요. 셋째, 급하게 만들면 다 사기입니다. 30분 안에 확인 안 하면 계좌 정지됩니다. 지금 바로 환불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이런 말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급한 일은 직접 방문하거나 공식 앱에 공지가 뜹니다. 넷째,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링크가 있으면 의심하세요. 공식 사이트는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포털에 쿠팡이라고 검색하면 진짜 사이트가 나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연락 받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문자 왔는데 진짜야?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보세요. 젊은 세대는 이런 사기 수법을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당했다면 빨리 조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첫째,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 118입니다.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스미싱 당했어요. 계좌에서 돈 빠져나갔어요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긴급 조치를 안내해 줍니다. 둘째, 은행에 전화하세요. 계좌번호가 노출됐다면 계좌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은행 고객센터는 명함이나 통장에 적혀 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해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셋째, 통신사에 연락하세요. 소액결제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소액결제를 차단해야 합니다. SKT, KT, L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액결제 전체 차단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넷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같은 증거를 캡처해 두세요. 다섯째, 쿠팡에 문의하세요. 쿠팡 고객센터 1577-7011로 전화해서 해킹 피해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쿠팡이 공식적으로 보상 절차를 안내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설정 5가지만 해두시면 해킹 위험이 90% 줄어듭니다. 화면 잠금, 메시지 보안, 앱 차단,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업데이트. 이 5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도 오늘 안에 끝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 평생 재산을 지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친절한 목소리, 급한 상황, 유혹적인 제안 모두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직접 설정을 도와드리세요. 시니어 세대가 가장 큰 타깃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기본만 지키면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똑똑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주변 어르신들, 특히 부모님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을 지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